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 이렇게 함께 우리나라를 찾은 게 11년 만인데요. 교착에 빠진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미일 협력 관계도 구체적인 방향을 찾을지 주목되는데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 센터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미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나란히 왔는데요. 우리나라를 찾은 게 두 장관이 함께 오는 것은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찾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방금 전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를 하기 위해서 방한한 거죠. 예. 2+2 회의는 이번이 5번째지만 과거에는 미국에서도 개최된 바가 있고 또 다자회의 계기에 개최된 바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예.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을 직접 찾아서 2+2 회의를 하는 것은 그만큼 한미동맹을 복원하겠다 하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또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에 응해서 동맹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우리로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부분이 좀 가장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블린턴 국무장관이 이번에 처음 왔으니까요. 북핵 해법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아직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원론적인 차원에서만 이야기했는데 예. 어제 일본에서 있었던 일본과의 2+2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언급했는데 예. 역시 원칙적인 이야기만 했더라고요. 완전한 네. 비핵화를 하고 제재를 이행해 나가겠다. 그런데 한국이 와서는 거기에 대화 문제도 약간 추가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예. 정부 입장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측 의견을 들으면서 지금 거의 완결 단계라고 보이는데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4월 중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4월 중 대북 정책 기조가 발표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오스틴 국방장관도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오스틴 장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오스틴 장관은 군 출신이고 또 미국은 특히 훈련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예. 예. 실전에 또 참여하고 있는 만큼 훈련 여부에 따라서 군인들의 생명이 좌우되기도 하니까 네. 미국은 항상 이 훈련을 강조해 왔습니다. 예. 네네. 측면에서 이번에 미국 국방부도 훈련 중요성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합군사훈련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있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비판한 거긴 하지만 미국을 향해서 앞으로 4년간 잠설칠 일거리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국무부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반응이 나올지 그리고 반응이 없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국무부에서는 일일이 반응을 하면 북한에게 끌려간다는 생각을 하는 것 예. 같아요. 예. 때문에 반응을 내놓지 않았고 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도 좀 도가 지나친 부분이 있어요. 50명 훈련도 하지 말아라 그런 부분이니까 미국은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물밑 접촉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조율이 되면 되겠죠. 네네.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추후 진행 과정을 좀 봐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고, 오늘 보니까요, 미 북부사령관이 청문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8년 이후에 그동안 핵과 ICBM 실험을 일시적으로 유예했는데 더 이상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위성 사진 등을 통해서 북한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을 수도 있고요. 예. 38 놀스와 같이 민간 위성을 통해서 분석한 것도 이상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상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제 김여정 담화에서 나온 것처럼 도발을 시사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북한의 전략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비 태세를 충분히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의 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것이 대북 정책의 기본이 돼야겠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앞서서 미국은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은 좀 강조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올해 한미연합훈련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앞으로 좀 강화되겠습니까? 아니면 축소 기조가 계속 유지되겠습니까? 사실 연합군사훈련 축소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는 코로나19, 다른 예. 하나는 대북 정책.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여름에 있는 여름 연합훈련까지 가라앉을까?
그 부분이 하나의 변수가 되겠죠. 예. 일단 코로나19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여전히 지속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군사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훈련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 두 가지 변수를 보아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예, 예.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한미 분담금 협상이 참 어렵게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인상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국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혜택을 봤다고 봐야겠죠. 그때 기준치를 높여놨으니까. 예. 우리의 입장에서도 올해 13.9% 인상된 건 불가피한 측면이 저도 있다고 봐요. 예. 하지만 연간 인상률을 과거에는 물가 인상률로 했는데 그것을 국방비 인상률로 해서 4, 5% 이상 이렇게 매년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협상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는 국회에서 조금 따질 건 따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뒤집을 건 아니니까 다음 협상의 기초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이 화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봅니다. 북한도 사실 입장 전환을 시도한다면 한국하고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제 나온 김여정의 담화라든가 그런 내용을 보면 당장 북한이 입장 전환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을 너무 쫓길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면서 북한의 입장 변화, 그리고 그것을 북한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미국과 특히 중국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간다. 조금 여유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